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제1농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2돌수를 맞으며 제1농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위하여 일본 돈으로 3억 370만 원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렬에 보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제1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70차에 걸쳐 일본 돈으로 497억 157만 390엔에 달합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 따라 영광 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갈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 전구들의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오른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과 기자 창작가들이 청봉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 행군 대원들은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싸워 승리한 항일 혁명 선열들의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 정신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 투쟁 기풍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백두 전구들에 오려있는 항일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군을 다구치온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백두산 미령은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통일적 용도를 보장한 중심적 용도 거점이었으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벽을 소백수골에 자리 잡은 사령부 기틀집을 찾은 답사 행군 대원들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전반적인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이로 이끄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 뜰하게 들어선 답사 행군 대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숭엄히 되새겼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답사 행군 대원들은 대홍단 혁명 전족지를 답사했습니다. 대홍단 혁명 전족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수많은 족들을 소멸해서 일제에게 심리한 군사적 타격을 주고 조국 진군 작전을 빛나게 결속하신 혁명 전족지입니다. 혁명 전족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격변기 고조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나감으로써 당위의 사상적 근위병,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지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올해 투쟁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존재를 안하기 위해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전선 건설사업소의 노동계급이 현존 생산 토대를 더욱 활성화해서 전력 보장에 필요한 각종 철탑 부재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서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한 주요 성전선 건설 지역들이 초고압 철탑들을 새로 일도세우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포 유화 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농업 부문에 필요한 기능성 방막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기업소가 생산한 그 나노 기능성 방막을 전국의 농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이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나라의 농업 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알곡 생산뿐만 아니라 남대 생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온실 겹방막들과 여러 가지 색깔 방막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도 다 갖추었습니다. 가물막이 체계를 위한 기능성 방막으로 된 이 관을 생산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생산한 여러 규격의 나노 기능성들은 많은 농장들에서 씨 뿌리기를 비롯한 용농 사업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이한 원산시의 고리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나서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원림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형태에 따라 맞춘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키워낸 원산시 화초 사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많은 단위들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고리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려갈 애국의 마음 안고 럭화 조성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봄철을 맞으며 더 신경용 부분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다당면의 지도 밑에 통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안의 전반적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우수만 공사들이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 해양공원을 새롭게 개건 확장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시안의 도로들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들을 심기 위한 사업들, 고리와 마을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꾸리기 전망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산시의 도로 관리에 필요한 윤전기재들과 청소기들을 보장해 주어서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시를 더욱 문명하게 꾸려나가도록 했습니다. 원산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 수준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도로들을 정상 관리해서 도시의 문화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4월의 봄 명절을 맞으며 수도의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봄의 정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 평양의 그 어디에나 약동하는 생활의 낭만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봄 계절의 꽃 풍경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평양에서 꽃이 피는 시기는 3월 중순경인데 올해의 이상 조건으로 꽃 피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한 주일 정도 늦어져서 3월 하순경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전거리를 비롯한 시내 중심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4, 5일 지나서부터는 평양시 전반적 지역들에서 활짝 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살구꽃, 개나리꽃, 목련, 진달래를 비롯한 형용색색의 꽃들이 수도의 거리들과 명성지들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수도 평양의 모습을 한껏 돋궈주고 있습니다. 평양의 봄은 여기 모란봉에도 이채로운 풍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울밀상춘이라 부르며 평양 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울밀대의 봄 경치를 비롯해서 모란봉의 곳곳마다에 펼쳐진 봄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란봉에 자주 올라와서 이거 풍경들을 많이 구려봤지만 역시 봄 풍경은 모란봉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지에 올라와서 날로 변모되는 모습을 자주 담곤 합니다. 정말이지 이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 꽃이 활짝 핀 모란봉의 이 봄 계절을 그리기에는 아직 지제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수도 평양에서 한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모란봉에 자연관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란봉에 올라와서 자연에 대한 폭넓은 상식도 알려주고 또 제 손으로 직접 꽃나무도 심어보면서 고향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파란 보들가지들이 실실이 늘어진 대동강반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실보들 들어진 저 우리 평양의 모습은 땅 위에서도 절경이지만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아름다운 고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또 그 모습대로 장관을 이룹니다. 요즘에는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로 해서 우리 유람용 문용 보트장이 매일과 같이 흥성이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손님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종박장 주변에는 이동봉사매대도 새로 꾸려놓고 청량음료 봉사나 식사 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성의껏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자연의 봄이지만 당의 운종 속에 나날이 새롭게 변모되는 수도의 모습과 함께 더더욱 새롭게 안겨드는 평양의 봄 풍경은 끝없이 행복한 우리 생활, 약동하는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교 혁명 지도자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0일 수도 테헤란에서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태복구주의자들이 수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실책을 범했으며 악의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마단 월간에도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가 계속되고 지역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 기간 유태복구주의 정권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족수공곤의 민간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을 중단할 대신 오히려 더욱 확대했다고 단죄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각종 전염병이 만연되어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대유행 기간 홍역 왁진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주로 홍역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대규모적으로 홍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2022년에 비해 45배 이상, 서태평양 지역에서 2021년과 2022년의 환자 수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환자가 신고됐다고 합니다.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전염병들 중에 하나인 댕구열의 전파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지역들에까지 댕구열 비루스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댕구열이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될 수 있으며 많은 나라들의 보건체계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돌림감기와 원숭이 초년도 비루스 감염증,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 조류독감, 에이즈 등 각종 전염병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중요한 원인이 왁진 접종률이 낮은 데도 있지만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파괴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신 자료에 의하면 포유동물과 조류는 170만 종에 달하는 미지의 비루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54만 내지 85만 종의 비루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와 인류의 활동에 의한 생태 환경의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수많은 동물이 이동하는 과정에 더욱더 많은 생물과 접촉하면서 보다 많은 비루스종이
중국 복건성의 온화한 섬에서 밤에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명 파란 눈물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은 빛을 받으면 파란색을 내는 자그마한 물벌레들이 바닷기슭에 무리로 모여들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4월부터 6월 사이에 나타나곤 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농업과 과수업 분야에서 화학 농약이 대량 사용되면서 과일이나 남새의 껍질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조사한 결과 딸기나 포도, 시금치를 비롯한 여러 종의 과일과 남새들에서 암을 비롯한 위험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농산물과 생태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농업과 과수업 분야에서 이러한 깨끗이 씻어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개혁고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강남, 영광에서 새벽과 아침이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날씨는 마치 여름처럼 더웠고 여러 지역에선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6도로서 어제보다 높았는데 평년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도로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약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도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에서 20 내지 30mm, 부분적으로는 40mm 정도,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손시에서 2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20mm, 부분적으로는 30mm 정도입니다.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도 역시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강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낮까지 10 내지 20mm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용 남동풍이 36m로 불고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지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있습니다. 송지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조선 동해에서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도 조선 동해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